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 2막,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채널은 50대, 60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잖아요. 근데 퇴직하면은 막상 퇴직하면 어디 재취업할 수 있는 데가 참 없어요. 재취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을 주면서 쓰기에는 사회가 부담스러워하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취업이 어려워요. 이제 굳이 또 취업을 하신다면은 이제 경비 쪽으로 보통 많이들 가시죠. 이거는 이제 정년 끝나고 뭐 70 대까지 뭐 그 이상도 경비는 그냥 계속 계약직으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가는데 경비가. 네. 전화가 갑자기 와서.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제 재취업하기가 어렵고 굳이 가면 이제 경비 쪽인데, 경비 쪽의 급여가 한 250대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요거도 이제 반장 쪽이나 그렇고 나머지 쪽은 더 적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는 계속 교대직이란 말이에요. 교대직. 하룻밤 새고 하룻밤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죠. 힘이 붙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게 이제 시설 관리업이었어요. 시설 관리를 하다가, 여기도 처음에는 교대직이거든요. 교대직이 많아요, 아무래도. 하다가 경력과 선임 자격증을 갖고 "일근직으로 옮겨라." 그래서 다니게 되면, 사실 시설관리 교대직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은 대부분 한 350선 이상은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오피스텔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는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근직의 경우 이제 전기과장, 관리과장을 이제 보통 전기과장이 하니까 요렇게 갔을 경우는 지금 경기도 남부 쪽 보통 일반적인 금액은 한 420 에서 지금 한 450 선까지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적은 데가 한 380 인가 그래요. 제일 적은 데가. 예. 이 정도는 받다 보니까 요렇게 가시면 아무래도 좀 '생활이 윤택하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이 방향을 쭉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저희 채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요새 와서 이제 20 대하고 30 대, 40 대는 그냥 여기로 포함할게요. 40 대는 이제 곧 일로 편입이 되니까. 예, 40대 초반은 좀 30 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40대 중반은 이쪽으로 편입이 되니까 그런다고 치는데, 20-30대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비율이 좀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계속 지금 취준생으로 있느니 차라리 이거라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시설 관리 쪽으로 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분들 입장하고 요분들이 들어가는 이 입장하고는 사뭇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 2막 하면 사실 이분들이잖아요. 예. 저를 포함한 이분들 얘기라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20-30대 분들한테는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이게 1 번, 여기가 2 번입니다. 자, 1 번의 경우 인생 2막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할 만큼은 해 왔어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할 만큼은 해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쉬엄쉬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집이 장만이 되어 있을 거예요. 40대 초반인 경우 아직 갚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 집 장만이 되어 있을 거고,
자식들을 분가시키고 이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쉬엄쉬엄 사시면서 생활비 정도 받을 수 있으면서 생활비, 그리고 집에서 그냥 우울해지는 것보다는 어디든 나가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에 예 그 뜻을 두면 되는 거라서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만 벌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교대직으로 갔다가 쪼금씩 익숙해지면 일근직으로 옮기는데, 이미 이제 일근직 쪽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서 몇 달 정도만 이제 보시고 '아 요 정도 괜찮겠다.' 그러면 이제 자격증 갖고 넘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이제 자격증을 바로 '나는 무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잘 못 견디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다시 교대직으로 가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예. 스트레스 실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봤어요. 근데 인생 2 막을 사실 정도의 연세들이 되면요. 그런 게 별로 스트레스로 안 오죠, 사실. 아파트 그런 사람들 봐 봤자 다 이제 젊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아 나도 한때는 저랬지.' 하면서 웃으면서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본다면은 이쪽으로 가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해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진상들이 아무래도 좀 있잖아요. 근데 진상도 사실 나이들이 좀 있어 보면요. 그냥 귀여워요. 예. '네가 몰라서 그 정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데, 혹여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이나 건물 쪽으로 제가 좀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생 2 막을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자 이제 애매하신 분이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은퇴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에요. 50 대도 지금 50대 초반도 사실 은퇴하기엔 이른 나이입니다. 한참 일할 땐데.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시설 관리에 매몰되지 말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지고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설 관리가 최종 목표 지점은 아니거든요. 최종 목표는 아닌데 이제 여기 있으면서 뭐뭐뭐 하려는 그 다음 단계에 건너가기 위한 일단 징검다리 역할인데,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60대 넘으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냥 편안하게 이거 하시면서 생활비 버시면서 아직 직장 나갈 수 있다라는 거 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데, 사실 요분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쪼끔 점점 100세 시대가 돼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이분들한테 쪼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걸로 뭔가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것. 시설 관리를 하다 보면은 뭔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시설 관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보다 보면은, 시설 관리하면서 다른 거를 보다 보면은 일단은 생활비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셔도 돼요. 시설 관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계획하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큰 꿈을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회가 지금 그렇게 두지 않죠. 예. 지금 AI가 생겨서 이제 직원들이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고 좀 막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에 매몰되지 말고 시설 관리에 있으면서 내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일들. 다른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나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업이라는 게 꼭 미천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천 얻는 사업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미천이 쪼끔 들어가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뭔가를 찾아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직원들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 뜻은 직원을 뽑는다는 거를 이제 점점 없어질 거란 뜻이에요. 물론 시설 관리는 예외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손으로 하고 직접 발로 걷고 이래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직업이 많이들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내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 직업이 사라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사용자가 직원을 쓰죠. 직원을 쓰는데 예전엔 직원을 썼어야 되는데 이걸 여러 명을 썼어야 됐는데 이제 AI 등이 점점 나오면서 직원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 자체가 줄어들면서 직원들이 사라질 것이고 사용자는 적은 직원 수를 갖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원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이 사용자가 되는 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시설 관리에서 일하면서도 '어 저거 괜찮겠는데?' 그러는 게 많이 보여요. 네. 사이렌 소리가 밖에서 들려서 좀 적어주면 할까 했는데 굉장히 오래 가네요. 어디서 어디를 가는 건지. 사이렌 소리 혹시 들리나요 지금? 네. 하 하여간 네. 하던 얘기 계속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시설 관리에 있으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직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해 보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사업하는 건 힘들겠죠. 그러면 이 사업 쪽에 직원으로 좀 가서 같이 해 보는 것 필요하다는 얘기죠. 의외로 이런 곳에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 조금 해 보면 답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아파트 회사다 보면은 이제 외주에다가 뭘 주잖아요. 외주에 뭘 주면 그 업체들이 오죠. 그 업체들 사장님이랑 얘기 나눠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고충이 보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상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교대직이니까 쉬는 날에 한번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옆으로 차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받는 거 물론 좋아요. 근데 사업을 해 보시는 게 나중에 가서는 종국에는 결국 여러분의 일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사업은 여러분들 지금 맨날 그 걱정하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그거예요. "관리소에 60대 지금 중반인데 갈 수 있을까요? 관리소에서 70 대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70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맨날 나이예요, 나이. 근데 사업을 딱 여시면요. 나이 제한이 없어져요.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예.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걸음을 처음 걸을 때 걸음마를 걸을 때에도 사실 아이들 보면요. 무서워서 못 걸었어요. 그러다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요. 작은 것부터. 그러다가 작은 것부터 한 발 내디뎌 보고 멈춰 봤다가 또 한 발 내디뎌 보고 멈춰 봤다가 이러다가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엔 뛰기 시작해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인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사업을 처음부터 큰돈 들여서 하는 거 쉽지 않죠. 아주 작은 거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면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인생 2막이라는 거 제가 만약에 지금 60대 중반 이상 분들 이분들한테는 그냥 이대로 가시는 걸 그냥 추천드려요. 제가 그냥 시설 관리 좀 하시면서 자격증 따셔 가지고 과장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소장님 몇 명 친해 놓으면은 소장님 어디 갈 때 따라가고 뭐 이런 정도로 그냥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금 40 대, 50 대라면 저는 고민해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AI가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됐는지 아시죠? 네. 저는 그러니까 AI를 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요. AI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AI의 등장을 반기는 사람. 네. 두 사람으로 나뉘는데 무서워하는 사람은 직원이고요. 반기는 사람은요, 사장이에요. 이제 사람 안 써도 되거든요. 무인 점포가 가능해졌을 때 무인 점포죠. 무인. 사람이 없어도 되는 점포. 이게 가능해지는 거를 불과 코로나 직전에 한 2-3년 전부터 이제 무인 점포가 슬슬 예 밑바닥까지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구글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는 뭐 이전에 먼저 다 시작했고 개인한테까지 내려오는 무인 점포는요. 코로나 한 2년 전쯤 그러니까 한 2019 년, 18 년, 19년 요때부터 무인 점포가 슬슬 시작이 됐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창업박람회 쪽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창업박람회에 가 보면 무인 점포로 시작한 게 꽤나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무인 점포가 나왔을 때 알바들은 그걸 싫어했고요. 점포 사장, 점주들은 좋아했어요. 지금 AI도 똑같아요. 사장은 반깁니다. 왜냐면 사람 안 써도 되거든요. 사람 일반적으로 인력 쓰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AI는 훨씬 잘해 주고 빨리 해 주는데 금액도 더 싸요. 요새 챗GPT 30만 원짜리 챗GPT 나왔지만 월 30만 원에 사람 고용할 수 있나요? 못 해요. 근데 챗GPT는 30만 원 쓰면 굉장히 훌륭하게 뽑아 주거든요. 일 시켜 놓으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10년 내에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가 나온대요. 분명히 지금 엄청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휴머노이드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로봇이 내가 여기서 시키는 대로 다 해 줘요. 로봇값 하나 사는 게 사람 계속 급여 주는 것보다 훨씬 싼 거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연봉 얼마입니까? 네, 40대, 50대 그냥 지금 직장 다니시면 연봉 보통 5천 넘을 거예요. 그죠? 휴머노이드 5천만 원이어도요. 5천만 원에 산다고 해도 1년치 연봉밖에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얘 공짜인 거예요. 그죠? 사장 입장에서 누구 쓰겠어요?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보고 사업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인생 2막으로는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 대, 50 대 이분들에게 변혁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설 관리를 그냥 쭉 하는 게 아니라요. 시설 관리 지금 이제 직장을 만약에 그만두게 되거나 퇴직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를 하시면서 인생 2막을 찾아보시라고요. 시설 관리에 매몰되지 말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업자였고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고 직원을 계속 이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 퇴직을 하고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어서 끙끙 앓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설 관리는 꽤나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화이트 칼라가 사라지지 블루 칼라가 사라지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위험한 일 이런 거는 로봇이 대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애매한 일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창출하는 이런 일들 아니고서는 로봇이 대체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시설 관리는 나름 생명력이 좀 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로 해 가지고 좀 생활비 버시면서 이렇게 하셔라라는 건데 40 대 50 대는 지금 그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상에 눈 감기 전에 세상에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자. 그래도 나는 시설 관리 갈게요. 그러면은 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시설 관리에서도 보면 보여요. '야 저런 사업하면 괜찮겠는데? 야 아파트에서 저 정도 저기가 들어가네. 저거 하나 잡아 놓으면 돈 되겠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시다가 그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할 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장님한테 "제가 여기 뭐 하나 해 드릴 테니까 이것 좀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점점 사업 방향 넓혀 가면 되잖아요. 그러기에 시설 관리 쓰시는 거 괜찮잖아요. 삼성도 삼성도 아이템 갖고 나가서 하청 회사 만들면 그 회사 거 먼저 써 주지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거 써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에서도 몇 군데 있으면서 좋은 평판 놔두고 나가면 나중에 시설 관리로 여기서 "아 요런 거 필요하시던데 요런 거 제가 해 드릴게요." 하면 이 소장님도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을 경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이란 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자 20 대에 관한 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메일 같은 거 의미가 없어서 오늘은 이메일도 안 남길게요. 이메일 안 하고요. 오늘 전자책도 안 하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 저는 계속 이 얘기에 대해서 슬금슬금 얘기는 드렸지만 다들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유 시설 관리가 뭐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는 그 댓글에 그렇게 달렸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살짝 넌지시했죠. 예. 근데 그때 댓글이 그렇게 달렸었어요. "아 그럴 일은 우리 생에는 없을 것이다." 뭐부터 해 가지고 뭐 이랬는데 아닙니다. 생각 외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 스마트폰까지 오기까지 우리 50 대들은 삐삐부터 CT폰 그리고 그 되게 큰 셀룰라 폰 그러다가 핸드폰, 스마트폰 뭐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온 세대거든요. 예. 일대 변혁이 또 일어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 대를 향하여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